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 마을엔 마이태자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설과 유적이 있다. 맹장군이 살았다는 맹개골. 맹장군은 마이태자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맹장군은 마의태자를 이제 수행해 이곳까지 와가지고 전설로는 그 신라 재건을 위해서 의병을 모으고 신라 재건을 위해서 이 양구라든지 저 북면에 있는 한길이 쪽까지 어떤 그 군사 활동을 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했다는 그런 전설이. 군량리라는 지명은 신라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 군량미를 모아두었던 곳이라고 전해지며 인제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다물이라는 지명은 국권 회복을 의미한다. 마이태자의 국권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다물이라는 지명을 낳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탁 가기 전이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지명률에 특히 그 중에도 맹장군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전설 미뤄볼 때에 소위 요새 말하는 마의태자라는 분이 이곳에 들어가서 신라의 재건을 꿈꾸면서 어떤 그 항거 운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제 지역에는 마이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었다. 인제 지역에 남아있는 마이태자에 대한 전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이태자는 풀을 뜯으면서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신라 부흥운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특별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난히 이 항거에 관련된 지명이 많을 뿐 아니라 매년 2차례씩 이 마이태자를 모시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인제 지역의 전설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마이태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 조선시대 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란 책에 이 눈에 띄는 기록이 있는데 이 관동 인제현에 신라 경순왕이 살던 지역이 있어 이곳을 김부대왕동이라 명명하였다. 읍지에 많은 사적이 실려 있는데 경수는 곧 신라의 항왕인 김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역의 김부리라는 마을 이름은 경순왕의 이름인 김부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경순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대왕이라고, 김부대왕이라고 아주 거기는 옛날부터 김부대왕 명칭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옛날에. 그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 경순대왕의 애명 김부라고 어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아마 거기를 의해 가지고 그 명칭이 붙여지지 않느냐. 어디 가십니까 하게 되게 되면 김부 이리에 노인들 이리 넘어오실 때에 김부왕 갑니다 했을 때에 참 여기 김부리가 그 김부왕이 계셨던 걸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자꾸 가신 걸로 모두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현재 와가지고서 마이태자라는 분이라는 거를 알았지. 처음에는 정말 경순왕이 여기서 자꾸 가신 걸로 이렇게들 지방 노인네들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왕각의 신위를 보면 이 전설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입니다. 그러나 이 김부대왕동이란 지명은 경순왕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라의 경순왕은 인제에 올 가능성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경순왕이 왕위에 있던 시기의 행적을 살펴보자. 당시 신라의 영역은 지금의 경상도 지역으로 좁혀져 있었다. 따라서
경순왕이 인제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에 항복한 뒤의 경순왕의 행적은 어떤가? 경순왕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순왕 김부. 우선 삼국사기를 살펴봤다. 삼국사기엔 항복하던 날 경순왕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왕건에게 항복한 경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태조에게 갔다. 경순왕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향한 것이다. 개성에 도착한 뒤에 경순왕의 행적은 고려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은 경순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태자보다 높은 자리인 정승으로 봉하고 대궐동 쪽에 신란궁을 마련해 주었다. 개성에 정착해 살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록 중엔 과연 경순왕이 개성에 살았는지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 사신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취지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를 좀 원활하게 한다, 이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출신의 고급 관리들을 우대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중앙과 지방의 조화랄까,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처음에 그 시작은 경순왕이 처음에 고려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처음 그 경주의 사심 또는 사심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경순왕으로 비롯된 사심관 제도는 지역 연구자에게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 사심관이 된 경순왕이 다시 개성을 떠나 경주로 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신관은 본래가 중앙에 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출신 지역을 관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 지방에 내려 상주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경순왕을 그 사신관에 임명한 까닭도 거기에 서울에 묶어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배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상황으로 봐서 경순왕이 갖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인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도 경주에 내려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경순왕이 다시 경주로 내려가지 않고 개성에 살았다는 건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순왕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개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바로 왕릉의 위치 때문이다. 현재 경순왕릉은 경기도 연천에 있다. 신라의 왕들 중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묻힌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랜 세월 경순왕의 무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영조 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실존을 당했다가 영조 때 발견이 돼가지고서 경순왕이라고 이렇게 시방 하고 있고, 이 비석도 전부 그때 영조 때 그 세운 비석입니다. 개성에서 불과 60리 떨어진 곳, 이는 경순왕의 최후가 개성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의 그